네, 반갑습니다. 자, 참 그런 게 있어요. 통합과학 강의는 찍지도 않으면서 통합과학 그 해설 강의는 찍고 있는 참 저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상 통합과학 강의를 찍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는 애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더 많아요. 이제 저 새끼가 물리화학 생물도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라. 저 과학교육과 전공이에요. 안 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통합과학은 제가 이제 여력이 되면 할게요.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자, 봅시다, 일단. 어,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고, 이젠 단원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 순서대로 쭉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물리 파트죠?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도 쓰냐면, F 이꼴 mg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만율력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중력에 대한 식이고 요게 만율력에 대한 식이라 두 개는 조금씩 다르긴 해요.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내에서는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작아져 해서 틀렸고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해 이렇게 돼 있는데 물체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작아집니다. B도 틀렸고요. 달의 공전은 중력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지구가 있고 지구를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이 있어요. 그 달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 접선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을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당겨 놓은 형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구나. 가려고 하더라도 당겨지고 가려고 하다가 당겨지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중력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표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부터 다인데 가부터 다는 각각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대표적인 예시로 녹말이 있다 이렇게 돼. 녹말은 대표적인 다당류죠. 다당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당류들 중에서 그러니까 당이죠. 당으로 된 녀석들은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다. 그 다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뭐죠? 핵산이죠. 그리고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 혹은 호르몬의 주성분, 근육기나 항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간은 단백질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RNA는 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핵산에 해당하는 게 두 개죠. RNA도 있고요. DNA도 있죠. 그리고 얘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은 C, H, O 그 다음에 이제 인산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고요. 단백질은 C, H, O, N 탄수화물은 C, H, O 그래서 우리 질소 들어가는 거, 임 들어가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의 구성 원소에는 C, H 이거 H예요. 내가 왜 N으로 썼을까? 수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아니 그냥 질소 물어보지 왜 수소를 물어봤을까? 그죠? DNA와 RNA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중사슬 구조가 발음도 안 돼. 이중사슬 구조가 나타나면 DNA고요. 그죠? 그리고 단일 사슬 모형이 나타나면 RNA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DNA 같은 경우에 뭐예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AUGC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도 단일 가닥 구조대 맞고요. 디귿번. 그래서 얘들을 구성한 요소가 뭐가 된다? 요렇게 툭 잘라서 뭐였냐면 오탄당, 그다음에 인산, 그다음에 요렇게 염기가 들어가는 거. 염기, 그다음에 오탄당,
그 다음에 인산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녀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4번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인 녀석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기저항이 0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붕 떠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자성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전기저항 0인 게 초전도체, 전류가 흐를 때 전기에너지 손실이 없겠죠. 그래서 저항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현상을 자기부상열차에 활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떠있는 거 자기부상열차가 뭐야? 열차인데 떠있는 애잖아. 둥둥 떠다녀서 움직이는 애니까 초전도체를 넣으면은 손실 없이 얘를 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A부터 C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통합과학, 비단 통합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 물리에서도 쓰긴 써요. 반도체 나올 때 쓰긴 쓸 거고 화학에서는 많이 쓰죠. 어느 장소를 가든 이 녀석들은 쓰니까 제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2번 헬륨, 그 다음에 9번 뭐야? 왜 안 써져? 플루오린,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이죠. 그죠? 기억번 A는 C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A는 애초부터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우리가 노블 가스, 노블 가스라고 쓰는데 노블 가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면은 저희가 비활성 기체를 얘기하죠. 주변에 있는 녀석들과 반응 자체를 안 한 녀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기도 않고 얻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있으니까 이게 음이온의 상태가 될 거고 전자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음이온이 되려고 할 거고 얘는 전자를 떨어뜨려가지고 양이온이 되려고 할 것이다. 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B의 원자과 전자수, B 원자과 전자 뭐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껍데기 최외각 전자랑 거의 비슷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가장 바깥쪽에 7개 있으니까 7이 다 됐고요. B와 C가 화학 결합할 때 B는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왜냐면 얘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온 결합을 하게 될 거다. 답은 니은 디귿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자 A부터 C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들은 빅뱅 우주 직후에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하였다. 누구죠? 이 과학자 이름 얘기하는 거잖아. 누구예요? 가모죠, 가모. 팽창우주론을 처음 주장했었던 가모를 얘기하고요.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가모를 공격을 오지게 했었던 우리 이제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을 얘기하고 얘가 이제 정상 우주론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통신 실험을 하던 도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우주뱅여 복사를 발견했다. 누굽니까? 2명이죠. 펜지어스하고 윌슨입니다. 사실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럼 기억번 A는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 그죠? 우주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서 3000켈빈을 가지고 있었던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2.7켈빈이 되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했었던 걸 얘기한 거고요. 니은번 밀도는 일정해야지. 알겠죠? 그 다음 디귿번 C가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2.7켈빈 생성된 건 3000켈빈이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 생성됐는데 요게 2.7켈빈으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가 핵심이 됩니다. 알겠죠?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넘어갈게요. 자, 물질 가나다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뭐죠? 가가 지금 H2O네요. 아, 이거 공유결합 물질인 물이구나. 얘는요, NaCl이네요. 이온결합 물질이네요. 그 다음에 네온, 이게 비활성 기체죠. 혹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단원자 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단원자 분자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되고 맞죠? 나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얘가 물에 녹으면은 얘랑 얘로 떨어지게 되면서 나트륨 플러스 Cl-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나트륨 이온은 다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네온이 뭐냐면 네온이 2주기 18쪽
비활성 기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11번이 나트륨 플러스가 이제 나트륨이 11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는 3주기짜리예요. 여기 하나 끝에 있고. 근데 요거 하나가 날라니까 2주기처럼 행동하겠네. 전자 배치는 얘랑 같아지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우리 8전차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쭉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규산형 광물이네요. 아 이거 지구과학 2에도 나왔는데 규산형 광물에 지금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구조하고 사슬 모양 두 개가 연결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단사슬, 그러니까 사슬 한 개짜리, 이게 복사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일 사슬, 이게 이중 사슬 구조가 되는 건데 순서대로 감, 휘, 각, 흑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가 될수록 얘는 단일 구조, 단일 사슬, 이중 사슬, 판상 구조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얘가 대표가 휘석, 얘 대표가 각섬석이 돼요. 그때 진짜 이거 지구과학 2에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다. 기억번 흑운모는 기억과 같은 결합 구조로 돼 있다 틀렸고요. 왜냐면 흑운모 뭐라 그랬어? 흑운모 판상이다, 판상. 이게 쫙 덮어져 있어야 돼요. 니은번 SiO 3연체 사이에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어디 있을까? 여기 이 4개당 하나씩밖에 공유를 안 해요.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공유하죠. 공유하는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네. 그지? 이쪽이 더 많겠구나. 니은이 더 많다 해서 니은번 흘렸다. 디귿번 그럼 답은 디귿이겠네요. 그죠?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규산형 광물이 만들어진다.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알칼리 금속을 석유에 넣는 이유. 사실 저런 식으로 그럼 기억에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너무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죠? 알칼리 금속은 대표적인 1족, 수소를 제외하고 1족이죠. 그래서 금속은 이제 1족, 원소를 얘기한다. H 제외. 왜냐면 H는 애초부터 그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칼륨은 원래 보라색이거든요. 그 불꽃 반응했을 때. 그래서 칼륨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색깔 이렇게 3개. 그죠? 물기 없는 유리판 위에 뭐 리튬이든 얘들 3개 중에 하나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단면을 관찰한다.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칼로 잘릴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요, 실제로. 아이고. 엄청 약해요. 그래서 심지어 칼로 안 잘라도 되고 자 있잖아요, 자. 플라스틱 자 중에서 왜 이렇게 살짝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 있잖아. 이 부분으로 잘라도 잘려요. 알칼리 금속. 되게 물러요. 그냥 쑥 하면 잘려. 좀 그런 느낌이야. 껌 자르는 느낌이야. 좀 단단해진 껌 있잖아. 아, 캐러멜 자르는 느낌이야. 왜 알고 있냐면 해봤으니까 알겠지 뭐. 그죠? 일단 비커에 물을 3분의 1 정도 넣고 쌀알 크기에 이 조각을 넣은 후 물과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H2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2개가 필요할 거고 NaOH가 2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H2 즉 수소기체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수소기체가 왁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발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요. 발열 반응을 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게 해봤거든요. 이 비커에다가 요만한 조각을 쏙 넣어. 그럼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러고 여기다가 요렇게 시험관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여기 시험관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수소기체가 쫙 깔린다? 그럼 이제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불꽃 폭 하면은 폭 하고 터져요. 왜냐면 수소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불이 잘 붙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그 양을 잘못 조절하면 이 쌀알 크기가 아니고 근데 사실 쌀알 크기보다 더 작게 해야 돼요. 쌀알 크기만큼 하면은 터져요. 왜냐면 열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열을 더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수소가 타요. 터져.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설 강의할 때 썰 안 푸는데 이거 사실 풀 게가 별로 없어서 해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1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1 때 요 실험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과학 선생님이 그때 과학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거의 마지막 해였나 뭐 그런 걸 알고 되게 젊으신데 다른 일 하시겠다고 이제 딴 데 가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나가도 되는 상황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년병장 같은 느낌인 거야. 이제 막 나가도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린 몰랐어요. 우린 몰랐는데 그때 선생님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야 이거 실험해봐. 저도 역시 실험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막 불 타고 하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이거. 좀 위험해서 그렇지. 물 닿으면 막 계속 불 타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이거. 사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거 실험 다 끝냈어요 이제. 이제 끝났다 하고 집에 이제 우리 이제 화학실에서 했거든. 화학실이 이제 지하에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남은 거야. 실험 다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갑다 이제 우리끼리 막 떠들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 야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다 와보래. 그러더니 그 화학실에 보통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 투명한 플라스틱 수조 있죠.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야. 쎄하지. 물을 이만큼 채웠어요. 채워놨어. 그러더니 갑자기 알칼리 금속은 방금 여기도 써있지만 석유 안에다가 담가놔야 돼요. 물이랑 절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안에 담가놔요. 굳이 석유 아니어도 돼. 기름이면 돼. 그냥 기름 안에 담가놔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만한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준단 말이야 애들한테. 근데 그냥 요만한 덩어리를 이렇게 그 핀셋으로 딱 든 거야. 장갑 끼고 들었어. 그러고 여기가 화학실 앞에 책상이었어요. 칠판 있고 애들을 다 이제 교실 위에서 봤으면은 지금 수조가 여기 있는 거야. 교실 요렇게 있고 화학실이 요렇게 이제 화학 실험 테이블 요렇게 이게 여섯 개가 쭉 있고 있는데 애들한테 이제 뒤로 물러서라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야. 뒤에 이제 있으라고. 선생님이 실험복 입고 이만한 나트륨을 던졌어요. 여기다. 풍덩 하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겉에서부터 반응이 시작되죠. 와 올라와요. 그러다가 터져요. 진짜 왜 쟤는 쌀알 크기니까 터져도 그렇게 티가 안 나잖아. 얘는 정말 터져요. 뻥 하고 터져요. 진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은 당연히 날라갔고 물은 터졌고 물은 팍 난리가 났고 실제로 얘들이 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떠요. 알칼리 금속이 밀도가 되게 작아요. 사실 떠요. 얘 잘 안 가라앉아 또. 우리가 리튬을 던졌다 나트륨을 던졌다 그랬을 건데 리튬이나 나트륨은 반응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해요. 사실 표면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팡 튀면서 얘가 터졌잖아. 터지니까 불꽃이 빵 날라오는 거야. 이렇게 펑 하고 날라오는 거야. 정말 메이플의 메테오 스트라이크라고 있거든요. 그게 내 눈앞에 있었어. 빡 하면서 우와 하면서 막 뒤로 도망갔단 말이야 우리. 그 짓을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반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컸는데
이거 말고도 많아. 나랑 친한 그 화학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다른 제주종합반에 계시는 화학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대학원 때 그분 화학과 나오셨고 서울대 화학과 나오셨거든. 나트륨 나르는 심부름 하다가 너무 궁금하더래. 요만한 사이즈를 호수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학교에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자연이라고. 거기다 던졌다는 거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근데 이만한 거 던지면 소리가 진짜 거의 폭탄 터진 소리가 나거든요. 뻥 하면서. 그거 얼마나 난리가 났겠냐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죠. 이 사건 이후로 어쨌든 아마 내 생각 그 실험 더 이상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졸업한 학교로 저는 교사를 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화학실에 갈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학실에 갔는데 이게 막 애들하고 지도하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천장을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이렇게 불탄 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야 저거 누가 저렇게 저기까지 뭐 불 던졌냐 이러고 가만히 보면 그게 나야. 그러니까 우리 반이야.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 갔을 때 학생 때 했던 거 선생님으로 갔을 때 딱 봤는데 야 저기다가 어떻게 저렇게 실험했을까 하고 문득 고민해보니까 우린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후로 이 짓을 한 사람이 없거든. 가만히 있다가 난가? 어쨌든 이걸 보고 알칼리 금속은 확실하게 알았죠. 터지는구나. 여참 좆되는구나를 이때 알았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아무튼 아시겠죠?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게. 그럼 리튬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산소이다 아니요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석유는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산소랑 접촉하면서 막아주시다. 왜 그러냐면 물이랑 접촉하는 건 반응 안 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산소랑 접촉 안 시키는 이유는 겉에가 금방 녹슬어요. 산소랑 반응 워낙 잘해서 겉에가 금방 녹슬기 때문에 녹슬어 버리면 사실 그게 쓸 가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산소랑 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원자가 생성되기 전하고 후네요. 그럼 저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투명한 우주라 그러고요. 이게 우주가 맑아졌다, 우주가 이제 투명해졌다라고 해가지고 투명한 우주가 되고, 요게 언제냐면 요 이후가 우주 나이 38만 년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게 되는 게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우주의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 초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현재 우주경 복사로 관찰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고정된 시기는 나 이후이다. 틀렸어요. 이 수소랑 헬륨의 원자핵 비가 3대1로 고정되기 시작한 건 3대1로 고정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냐면 우주 나이 3분입니다. 알겠죠? 3분 정도 됐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번 갈게요. 11번은 이제 충격량이랑 관련된 탐구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제 그냥 문장으로만 생각해도 돼요. 충격량은 내가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았는지잖아. 운동을 얼만큼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충격량은 저희가 이제 I라고 얘기를 해서 힘에다가 시간이 얼마큼 작용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힘과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처음에 얘가 왜 담배를 물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여기 심지어 여기 또 까매요. 또 구슬이 여기는 이라고 나 처음 뭐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구슬이었어. 여기 A급 부분에 구슬을 넣고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 여기다 두고 훅 한 거랑 후 한 거랑 비교를 하라고. 그럼 이제 세게 불었을 때 멀리 나갈 거고 살살 불었을 때 당연히 조금 나가겠지. 그럼 이건 뭐예요? 힘의 차이. 가는 힘의 차이를 확인해 보자 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2번과 같이 A의 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수평으로 불 때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랑 얘의 차이는 얘가 구슬을 요 끄트머리에 넣었고 얘는 지금 거의 입 쪽 가까이 넣었죠. 그럼 뭐냐면
빨대를 통과하는 내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똑같이 힘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T값을 늘려가지고 충격영향을 늘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럼 더 멀리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 A의 길이를 반으로 잘라 놓고 했으니까 이거는 또 이제 요 시간을 좀 줄여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기억번 가에서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강하게 불 때가 더 크다. 맞죠? 나와 다를 통해 구슬이 힘을 받은 시간에 따라 충격의 크기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 충격의 크기는 나가 더 크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시작점이 똑같은, 아이고. 시작점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잖아.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떨어뜨렸을 때 보시면은 내려가는 높이는 똑같아요. 똑같이 내려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얘는 따로 아래로 내려준 힘이 없이 둘 다 중력 영향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는 다르냐면 처음 시작점을 기준으로 요건 좀 짧고요. 여기는 요게 좀 긴 편이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누가 빠르다? 수평 속도는 A랑 B랑 비교하면 B가 더 빠르고요. 이제 힘을 받는 건 A랑 B랑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살살 던지고 하나 세게 던졌다 쳐.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실험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거 살살 던지고 세게 던지면 지금 보면은 거의 같이 떨어지단 말이야. 그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이. 알겠죠? 이걸 이제 현장 수업에서 하면은 여기는 지금 방음이 다 돼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폭신폭신하단 말이야. 밑에가. 근데 학원 가보면 알겠지. 학원 완전 그냥 땅바닥이잖아. 제 이 실험 졸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끝나면 다 분필이야. 한번 혼났어요. 실장님한테. 선생님 그 분필 그만 좀 던져주면 좋겠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계속 던졌어요. 너희의 이해를 위해서는 던질 수 있어. 기억번 힘의 방향 같죠? 왜냐면 둘 다 힘의 방향은 다 이쪽이에요. 중력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알겠지? 니은번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 연직 방향이 뭐냐면은 요 방향이잖아. 이 방향으로 가속도 크기는 둘 다 똑같이 G입니다. 대신 G예요 G. 그러니까 틀렸다. 됐죠? 넘어갈게요. 13번. 산소와 암모니아네요. 산소와 암모니아. 오케이. 그러면은 공유결합 물질 두 개를 얘기하고 싶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본 바로 갈게요. 이온 결합 물질 틀렸고요. 질소와 산소가 같은 주기 둘 다 2주기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공유하는 전자쌍 수는 전자쌍 한 쌍, 두 쌍, 세 쌍이고요. 여기는 한 쌍, 두 쌍. 이렇게 해도 되고. 한 쌍, 두 쌍이죠. 그래서 여기 두 쌍, 여기 세 쌍. 그래서 이쪽이 더 많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단백질을 구성한 단위체. 보자마자 뭐라고 써야 돼요? 아미노산이죠? 오케이,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사이에서 의 결합을 보면은 아미노산은 이제 화학식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생기거든요. 겹사슬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데 여기에 있었던 여기 있던 아미노산하고 옆에 있는 아미노산하고 예를 들어서 만났다고 치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들 두 개가 만나서 물이 되고 C, O, N, H 이렇게 붙어버리는 요 결합을 저희가 뭐라 부르게 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이는 녀석하고 여기 보이는 녀석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가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면은 지금 기억은 물이잖아. 그죠? 자, 바로 갈게요. 가는 삼중결합 맞죠? 그 다음에 나 고리 모양. 야, 다가 고리 모양이지. 이거 사슬 모양이라고 하죠. 사슬.
그 다음에 탄소 한 개가 결합한 최대 원자수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야 똑같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기억이다. 가는 백열전구, 그러니까 소위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 백열전구를 얘기하고요. 수소기체 방전관, 헬륨기체 방전관에 나타나는 수소, 헬륨. 두 개가 다르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연속 스펙트럼이고. 그럼 기억번? 흡수 아니죠. 이거는 방출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니은번. 선의 위치가 다르다 맞고요. 선의 위치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종류도 달라요. 그죠? 개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을 통해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답은 니은 디귿이다. 중심부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소, 헬륨, 탄소 되는 이게 적색거성 정도 되는 녀석일 거라는 거예요. 뭐 태양 정도 되는 질량. 그 다음에 얘는 철 정도니까 아마도 이제 초고성 단계를 넘어갔을 때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기억번 질량은 나가 더 커야 되고요. 중심 온도도 나가 더 커야 되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답은 디귿이다. 니은 디귿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위치하는 원소 A부터 E에 대한 자료이다. A와 D는 같은 족 원소래요. 그럼 A랑 D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주기가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럼 주기가 동일한 애들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래서 D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D는 어쨌든 겹치는 걸 생각을 해보면 D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확인해보면은 여기가 D예요. D.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아니지. 죄송. DA. D하고 B죠. 죄송. 이게 여기가 B예요. 그리고 C하고 E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똑같이 또 이게 뭐냐면 족이 똑같다는 거거든. 같은 족을 가진다 이거거든. 근데 E는 충치 예방용 치약에 사용된다. 충치 예방용 치약. 우리 치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불선 되게 옛날 표현인데 플루오린이에요. 그죠? 그래서 플루오린에서 여기가 플루오린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E, 여기가 C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A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맞고요. 같은 3주기에 있죠. 디귿번. 원자과 전자수는 누가 더 커야 돼요? E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퍼즐 찾는 문제라 한번 스스로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태양과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일부를 설명한 것이다. 가의 태양계 성운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우주에 있는 모든 녀석들은 대부분 수소 아니면 헬륨이에요. 알겠죠? 행성 같은 거 빼고 우주 성운이라든지 이런 거다. 나에서 원시 행성계는 수소와 헬륨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왜냐면 원시 행성계에 수소랑 헬륨이 고르게 분포하면 모든 행성에서 수소랑 헬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형 행성들에는 수소랑 헬륨이 거의 없어요. 뒤에만지. 그래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다 지구가 형성되면서 규소나 산소 등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 멘틀과 지가 형성한다. 맞고요. 그럼 무거운 거 철이나 니켈 같은 것은 가라앉아가지고 핵을 형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답은 기억 디귿이다. 보면 되고요. 마지막 운동량인데요. 별로 어려운 거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거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요거는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A는 이쪽 방향으로 36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B는 이쪽 방향으로 8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럼 둘이 합쳐서 몇이에요? 토탈 44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B가 2초 때에 5m/s로 빨라졌어. 그럼 질량이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40kg에 5m/s라고 하는 200의 운동량이 된 거예요. 그럼 몇 늘었니? 플러스 120 늘어난 거지. 그럼 그 120 누가 준 거야? 뒤에 있는 애가 밀어주면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120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240만큼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60 곱하기 V가 240이 되면 V가 몇이 돼야 돼? 4m/s. 즉 얘를 밀고 나서 우리 A는 4m/s로 속도가 감소합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기억번.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잘 들어. 충격량은
여기서 충격량이 뭐예요? 이게 충격량이에요. 이게 충격량이에요. 둘 다 120 증가해, 한쪽이 120이 늘어나면 당연히 반대쪽 120 줄어야지. 그래서 충격량 같습니다. 기억번 틀리고요. 그리고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요. 둘이 부딪혔을 때. 알겠지? 니은번. 밀기 전후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둘 다 120이다. 맞죠? 그 다음 밀고 난 후 속력은 3m가 아니고 4m/s다 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아마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은 녀석이라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뭐 재밌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월에 만나겠네요. 이제 9월 달에 통합과학 모의고사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